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6학년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단원을 마무리했고 그러면 이제 6단원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쉬어가기. 연극단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연극, 함께 연극을 즐겨요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연극 어떻게 하는 건지 함께 연극을 즐겨요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어는 말이죠. 극본입니다. 극본. 극본이 무엇일까요? 극본은 무대 위에서 공연할 것을 생각해 대사를 중심으로 쓴 문학작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의 글이 이제 읽으라고 쓰는 거잖아요. 시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다 이제 읽으라고 쓰는 건데 이 극본은 읽으라고 쓰는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자를 생각해서 쓰는 글은 아니고 그럼 왜 쓰느냐?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 연극을 공연하려고 쓴 글이 바로 극본입니다. 그래서 대본이죠. 딱 보면 일반적인 글하고는 달라요. 딱 보면 아 얘는 대본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극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지 이제 연기를 하는 배우도 이 극본을 봐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출부터 시작해서 소품 뭐 여러 가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준비할 것들도 모두 극본을 통해서 알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극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연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어와 관련된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연극과 극본의 관계 살펴보기입니다. 자,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극을 하려면 극본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연극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극본이니까. 그래서 연극을 하려면 잘 쓴 극본이 필요합니다. 또 연극을 공연하려면 이 극본을 보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연극이 다른 형식의 작품들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정말 잘 쓴 이야기가 연극으로 공연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뭐 아주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전 작품들 중에서 또 연극으로 공연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의 뭐 전통 그 이야기 중에서 뭐 콩쥐팥쥐전이라든가 뭐 흥부전이라든가 뭐 토끼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연극으로 공연된 적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형식의 작품들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건 사실 무대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배우는 대사를 외워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극본을 읽으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물이 무대에서 행동하며 직접 관객을 만나기도 해요. 선생님도 연극을 한번 보러 갔는데 좀 작은 소극장 공연이었는데 선생님이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배우가 갑자기 연기를 막 하다가 관객석으로 이렇게 오더니 잠깐만 나오래요. 선생님 보고 나보고 나오래. 너무 당황했죠. 왜 나요? 지금 연극 공연 중인데 왜 나오라고 하는 거지? 직접 이렇게 관객하고 호흡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인물의 말과 행동, 무대 설명을 적은 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극본인 거죠. 연극에 나오는 인물들은 등장과 퇴장으로 사건의 흐름을 나타내고 연극은 음향이나 그러니까 소리요, 또 무대 장치 등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무대 위에서 펼치는 공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배경이 숲이에요. 그럼 숲으로 가서 지금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에다가 이제 숲의 느낌이 들도록 무대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극을 하기 위해서 쓴 글, 극본은 어떤 글일까? 두 번째 개념, 극본의 특성 이해하기입니다. 극본은 연극을 공연하려고 쓴 글이죠. 극본에서 이야기는 해설, 지문, 대사로 나타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극본에서 해설, 지문, 대사로 나타낸다는 것. 극본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그러면 해설, 대사, 지문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극본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직접 나타내고요. 극본에서는 대사와 지문으로 인물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자, 가장 중요하다고 한 해설, 지문,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은 때, 곳, 나오는 사람, 그리고 무대와 무대의 바뀜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해설이에요. 그래서 때, 더운 여름, 곧 오후, 나오는 사람들, 배짱이 개미, 막이 열리면 배짱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해설인 거죠.
대사는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인데 인물의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배짱이 신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문은 무엇이냐면 주로 괄호 안에 써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데 배짱이가 신난다라는 대사를 할 때 앞에 괄호 열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배짱이라는 배우는 신난다라는 대사를 할 때 악기를 연주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 대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배우로서 사실 연극에 참여할 기회가 좀 있을 텐데 이때 멋진 연기를 보이려면 대사만 잘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사에 어울리는 표정이라든가 행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 지문을 통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극본이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극본을 한번 써서 연극을 해보죠. 자, 그러면 극본을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첫 번째, 극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설, 지문, 대사를 빠뜨리지 않고 쓴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고려할 점이고요. 세 번째, 모둠에서 정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본을 써서 연극을 하는 것이 이제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극본을 쓸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걸 미리 우리가 다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극본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정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새 인물의 등장 등 모둠에서 의견을 나눈 부분과 달라지는 경우 모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상 쓰다 보면 약간씩 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꼭 모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또 조율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본을 쓰고 이제 낭독을 해서 연습을 하고 연극 무대에 올려야 하는데 자, 극본을 낭독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여러분, 낭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리 내어서 읽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이 극본이잖아요. 자, 극본을 낭독할 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관람하는 학생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연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실감나게 연기해야 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낭독하고 연습을 충분히 해서 자신 있게 참여해야겠죠. 연습을 충분히 못했다면 이제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서 자신이 없기도 한데 이렇게 자신 없이 낭독을 하면은요. 듣는 친구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내가 잘 낭독을 했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 멋진 연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금 극본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자신 있게 참여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개념과 관련된 교과서 활동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활동, 연극과 극본의 관계 살펴보기에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보면 장영실의 삶과 업적을 내용으로 한 세 작품이 나와요. 하나는 뭐죠? 그래요. 전기문. 또 하나는 드라마. 그리고 또 하나는 연극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작품이 있을 때 이 작품을 다양한 갈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나온, 전기문으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또 연극으로도 공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연극으로 공연을 할 때는 극본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연극은 행동, 또 무대, 그리고 배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형식이 일반적인 다른 뭐 이야기나 이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극본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활동은 이제 극본의 특성을 이해해 보자 해서 숲이 준 마법 초콜릿이라는 제목의 극본이 있습니다. 이 극본을 읽어보면서 극본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 특성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숲이 준 마법 초콜릿, 글의 특징은 친구들이 놀려서 힘들어하던 성민이가 숲에서 숲의 마음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겪은 일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쓴 극본이에요. 자, 먼저 지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뒷동산 숲의 바위에 앉아있던 성민이 앞에 숲의 마음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숲의 마음할아버지는 친구들이 놀려서 힘들어하는 성민이를 위해 멋진 마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숲의 마음할아버지는 성민이를 놀리는 사람을 혼낼 수 있는 마법의 무지갯빛 초콜릿을 주었고요. 숲의 마음할아버지는 마법의 무지갯빛 초콜릿에 대해 설명해주고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며 사라졌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극본의 내용을 볼게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나오는 사람 성민 숲의 마음 할아버지 때 오후 곧 아파트 뒷동산 아파트 뒷동산이다. 새소리 들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극본의 구성 요소 중에 해설에 해당이 됩니다. 나오는 사람과 때와 고を소개하면서 무대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아파트 뒷동산이에요. 성민이가 천천히 걸어서 등장을 합니다. 바위에 앉는데 이때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라는 소리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음 할아버지가 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무언인가 펑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무대 뒤에서 흰 안개가 사방으로 피어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무대 뒤에서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연극으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인가 펑 터지는 소리니까 그래요. 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를 해야 되겠고 무대 뒤에서 흰 안개가 사방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등장할 때 무대에 흰 안개를 피우는 효과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숲의 마을 할아버지는 성민이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놀라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했는데 숲의 마을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난 이 숲의 정령이니까."라고 합니다. 숲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성민이가 이 숲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성민이는 천천히 다니면서 개미나 벌레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여 숲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 줄 줄 아는 아이다 라면서 아기 매꽃이 피는 모습도 내내 지켜보지 않았니? 라고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 성민이가 갑자기 한숨을,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을 쉬어요. 자,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었니? 하고 물었는데, 자, 성민이가 이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이들이 성민이를 군뱅이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자, 왜 아이들은 성민이를 군뱅이라고 놀리는 것일까? 성민이가 느리다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였어요. 숲의 마음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혀를 끌끌 차면서 허참 그러니까 네가 느리다고 사람들이 놀리고 힘들게 한다 이거지? 막 별명을 지어 부르고 말이야? 라고 합니다. 숲의 마음 할아버지는 그럴 수가 그거 참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군 황당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민이에게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멋진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주었냐면 "마법의 무지갯빛 초콜릿이야." 하면서 7 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숲의 마음 할아버지는 "이게 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는 성민이에게 시험을 해 보라고 합니다. "너를 놀리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혼이 날 거야."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숲의 마음 할아버지는 아마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겠죠. 왜냐하면 성민이에게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숲의 마음 할아버지로부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마법의 무지갯빛 초콜릿을 받았는데, 자, 이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우리가 짐작을 해보자면, 이 마법의 무지갯빛 초콜릿을 친구들에게 먹게 해서 친구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가 극본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극본을 가지고 우리가 연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성민이나 숲의 마음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다면, 어때요? 대사를 잘 외워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문에 나타나 있는 행동이라든가 표정 연기도 중요하고 말투도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성민이가 숲의 마음 할아버지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에서 성민이는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놓아서 후련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천천히 작게 말하는 목소리가 어울리겠죠. 숲의 마음 할아버지는 성민이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자, 이런 성민이에게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자상하게 달래주는 듯한 목소리가 어울리겠죠? 자, 이어지는 장면,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마법을 떠올리는 장면이나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성민이에게 초콜릿을 주는 장면에선 성민이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반갑고 명랑한 목소리가 어울릴 거고요. 숲의 마음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어울리는 거죠.
자, 이 극본을 가지고 이제 낭독을 한다면 아니면 또는 여러분의 일상 경험을 극본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경험을 표현하고 싶은지 떠올려 보고 해설, 대사, 지문 알맞게 써서 극본을 마련합니다. 극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또 모둠에서 정한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쓰고 이제 극본을 낭독해 볼 건데요. 극본을 낭독할 때는 진지한 태도로 낭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겠고 연습을 충분히 해야겠죠? 인물의 말과 행동도 실감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 중요하고 내 낭독을 듣는 관람하는 학생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낭독 공연을 듣는 친구들, 관람하는 친구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그래요. 역시 진지한 태도로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관람해야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연극단원 함께 연극을 즐겨요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극본을 구성하는 내용에는 해설, 지문, 대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때, 곳, 나오는 사람, 무대와 무대 바뀜 따위를 설명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해설입니다. 대사는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이고 지문은 괄호 안에 써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것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연극단원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